인수분해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공통 부분으로 묶어내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이번 시간은 좀 다른 형태의 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이 이제 이런 식을 갖다 우리가 전개를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식의 전개와 결코 얘네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얘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ax 곱하기 cx 그 다음에 ax 곱하기 d 그리고 b 곱하기 cx 더하기 b 곱하기 d 이렇게 되어지는 게 ax 플러스 b의 cx 플러스 d를 전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과도하게 계산하지는 않지만 얘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준 게 이제 우리가 acx의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 이렇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acx의 제곱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라는 식은 내가 얘를 ax 플러스 b로 나눈다면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누가 발생한다는 얘기냐면 저걸 전개한 식이기 때문에 몫이 cx 플러스 d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고, 반대로 거꾸로 내가 똑같은 이 식을 갖다가 나누는 걸 좀 반대로 나누겠죠. ax 플러스 b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cx 플러스 d로 얘를 나눠야 된다. 즉 얘로 나눴을 때는 몫이 얘가 되면서 나머지가 없는 모습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나머지가 없는 나눗셈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는 인수분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됩니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규칙을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규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얘네들이 곱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라는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써보면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 이렇게 쓰게 되면, 얘네들이 곱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b가 얘한테도, 자 ax가, 그러니까 얘가 서로 얘가 얘한테 한번 곱해지고 얘한테 이렇게 곱해지는 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ax가 cx에 곱해지면서 acx의 제곱, ax가 d한테도 곱해지면서 ad의 x, 그 다음에 b가 cx에 곱해지면서 마치 세로셈처럼 bc의 x 플러스 b가 d에 곱해지면서 bd가 남았던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인 거고, 얘네는 x로 묶어주게 되면 동류항이니까 x로 묶어주게 되면 ad 플러스 bc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이 결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사용된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봐보자는 얘기야. 얘를 집중적으로 보면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과정을 그대로 인수분해할 때를 가져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얘는 acx의 제곱이라는 것은 ax와 cx의 곱인 거고요. ax와 cx를 둘이 곱해서, 그리고 bd는요 b와 d를 곱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었던 식을, 이 식과 이 식을 둘이 곱하니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두 식을, 이 식과 이 식을 이런 식으로 곱해버리니까 식이 저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요 형상을 갖다가 그대로 문자로 표현했다 보면 돼요. 이렇게 방법으로 표현을 했다. 즉 그래서 요 플러스 D로 좀 물려주시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여기서 보면 아까 분명히 요 과정은
지금 여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여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거냐면 너랑 너랑 곱해서 네가 되는 거야 라는 건 니네 둘이 곱했던 과정이고, 너랑 너랑 곱해서 네가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건 얘네 둘이 곱했던 과정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각선끼리 곱한 것도 있었어요. 얘네 둘이 곱해주고 얘네 둘이 곱해줬던 그 과정. 그래서 둘이 더해주는 과정, 더해주는 과정까지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AX와 D가 곱해졌던 그 과정, B와 CX가 곱해졌던 그 과정, 두 개가 더해진 모습이 여기에 발생하게 된다라는 얘기였던 거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다음처럼 곱해서 얘가 되고 곱해서 얘가 되는 걸 찾아서 대각선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서 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인수분해 식이고, 가장 기초적인 인수분해 식이며, 물론 더 간단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종단에 나중에는 결국은 이 방식을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인수분해를 실제로 할 때 이렇게 생긴 식을 인수분해할 일이 그게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하는 방법 정도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식의 형태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라는 식인 건데, 이 식도 살펴보게 되면 얘랑 구조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똑같이 어떤 두 식을 곱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올까를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x와 x를 곱해서 x제곱이 나왔을 거고 a랑 b를 곱해서 ab가 나왔을 거란 얘기인 거야. 그러면은 그때 얘랑 얘랑 둘이 곱하면 bx, 얘랑 얘랑 곱하면 ax, 둘이 더하면 a 더하기 bx가 되더란 얘기인 거지. 그러면은 이때 이게 이 식과 이 식을 둘이 곱한 거였다. 그렇죠? 원리 자체가 그랬던 거였죠. 그렇게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특히 일식의 인수분해는 거의 암산이 되어져야 되는 상태까지 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뭐 암산까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암산이 되지가 않죠.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암산이 될 수가 없고,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암산이 되는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 2차 방정식을 학습하고 나서 정확하게 다 학습을 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 다시 확인해 보면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가 곱해지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곱해졌던 이렇게 곱해졌던 모습이 여기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즉 교과 과정에서야 곱해서 네가 나오고 더해서 네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두 수만 찾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거든. x제곱에 ab의 x 플러스 ab가 되었을 때 x랑 x랑 곱해서 x가 됐고 ab와 1을 곱해서 ab가 됐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식과 이 식을 곱하면 절대 이 식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것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x에 ab의 x니까 이 두 식을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ab에 x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1의 x 플러스 ab가 되더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이 식과 같지 않아지므로 얘는 되지가 않겠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곱해서 ab가 나오는 것은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곱하게 되면 플러스 ab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 부호도 신경을 써야겠네. 그렇죠? 우리는 음수랑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이식과 이식을 곱하면 과연 이식이 되어지겠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x-a와 x-b를 곱하게 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x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ax 플러스 ab가 되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더란 얘기지. 자, 그걸 이제 이식을 쓰지 않을게요. 지금부터는 마이너스 bx에 마이너스 ax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x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즉 아니면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x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플러스 a 플러스 bx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얘기지. 그럼 이 경우도 안 되겠구나. 즉 제약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 나오죠. 곱해서 ab가 될 수 있는 수는 많지만 더해서 하필 a 플러스 b가 될 수 있는 수는 한정적이란 얘기지. 딱 하나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오로지 요 한 경우만이 성립하게 되더라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기초를 가지고 구성하는 인수분해의 식이 있다라는 거죠. 뭐 기초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가장 인수분해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죠? 중요한 부분은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산이 잘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식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문제만 풀어보고 다시 뭐 복습이니까 우리는, 그죠? 네, 그래서 풀어보고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지금 1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은 계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x이고 x인 거고, 심지어 뭐 나중에는 전부 다 안 쓰더라고. 여기는 x 있는 건 안 쓰고 이렇게 숫자만 보고 계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오려면은 5랑 2도 있고 10도 1도 있겠지만 5랑 2를 잡아줘야 얘네들의 차이가 3만큼 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3에 맞춰질 수 있는 숫자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 초이스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5랑 2랑 곱하면 플러스 10이지 마이너스 10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둘 다 마이너스 붙으면 다시 플러스가 되니까, 곱했을 때. 그럼 마이너스를 하필 얘한테 줘야지만 대각선끼리 곱해서 확인했을 때 마이너스 2x에 5x가 되면은 3x가 되어지는 거거든. 마이너스 2x 더하기 5x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런 모습이 인수분해가 되어지고, 따라서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2가 되어진다는 얘기지. 똑같은 원리로 얘도 x에 x이고 그 다음 7, 3이어야 하고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 4니까 이렇게 붙여주는 게 7x에 마이너스 3x 하면 4x가 되어지니까 오케이. x 플러스 7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겠죠. 똑같은 원리로 얘를 해보게 되면 얘는 x 플러스 6에 x 마이너스 5가 되어지겠고요. 이렇게 암산이 다 되셔야 된다는 얘기야. 얘도 지금 보시면 나중에 암산이 되셔야 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결국 종단에 나중에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습관이 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얘기가 되겠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얘도 8, 4, x, x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하니까 8 쪽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4x는 마이너스 4x. 오케이. 그럼 맞춰진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8에 x 플러스 4가 되어지겠고, 9, 2, 마이너스 x, x 잡아주시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8이 나오고 있고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9에 x 플러스 2가 되어지겠고, 얘는 x, x. 이번에 여기 y 제곱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4y 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4y랑 y랑 곱해야 되겠죠. 물론 2y랑 2y랑 곱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3을 만들 수가 없어서 3 차이가 나는 두 수를 잡았고요. 그때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야지만 마이너스 4xy 플러스 xy에서 마이너스 3xy가 나올 수 있게 되고 있고, 구조 맞았으니까 이대로 진행해 주시게 되면 x 마이너스 4y에 x 플러스 y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인데
얘는 여기가 2x에 x에 3에 2에 안 되고 2에 3에 이렇게 돼야 4x, 3x, 7x가 맞춰져요. 연습하셔야 눈에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여기는 플러스가 붙으면 되고 2x 플러스 3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위에랑 똑같은 방식으로 밑에 거 풀어주시게 되면 2x 플러스 1에 3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2x 빼기 1에 x 빼기 3 이렇게 되어지겠고 그래서 이 정도 식들은 암산으로 좀 나와주시면 좀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2x, 3x, 1, 1, 2x, 3x, 5x, 오케이 이렇게 맞춰지는 구조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2x, x, 3, 1, 마이너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7x거든 무려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x 오케이 구조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지난 시간 거랑 섞인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전부 다 모든 항이 3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3으로 얘는 일단 묶어줄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할 일이야. 이렇게. 자, 얘는 전체적으로 2를 다 가지고 있어요. 2로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되게 불편한 식이 나왔어요. 제일 이 세상에서 싫은 게 최고차항에 마이너스 들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상태가 제일 싫어요. 뭐든지 어떤 수학을 진행하든 불편해요. 그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 피해줘야지 좋겠죠. 물론 지금은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황에 속할 테고요. 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줄 수 있어요. 전부 다 마이너스 들고 있거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얘는 복잡해 보이는데요. 3도 가지고 있고 a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인수분해는 쉽죠. 얘는 4, 1 플러스 xx 1x 4x 5x 이렇게 맞춰지는 구조니까 x 플러스 4 x 플러스 1이 되니까 3에 x 플러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얘도 이제 뭐 이건 각자 해보시면 될 거예요. 연습 삼아서 한 번씩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앞에 마이너스 묶어놓고 인수분해한 모습이죠. 인수분해한 모습이 마이너스 묶어놓고 x-2에 x-6 이렇게 되면 되겠고 얘는 3a가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x-6에 x 플러스 2가 되면 되더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동일한 방식, 전혀 다른 방식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2차항과 1차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같은 문자에 대한 2차항, 1차항 그리고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식에 대해서 이제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문제까지 한번 조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자, 공식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과과정 내에서는 인수분해의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역시나 인수분해 공식도 곱셈 공식의 거꾸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라는 말도 솔직히 웃기고 아마 쌤들도 다 싫어할걸? 말 자체가 좀 재밌어요. 곱셈 공식? 좀 그렇긴 좀 그래요. 곱셈 공식을 살펴보게 되면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은 전개할 때 앞에 거 제곱하고 앞에 거 뒤에 거를 곱한 다음에 9배 해주고 뒤에 거를 제곱합니다. 이렇게 했었고 a-b의 제곱은
앞에 걸 제곱하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한 다음에 2배 해주고 뒤에 거를 제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고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 얘를 전개하게 되면 앞에 거 뒤에 거 생긴 거 똑같고 가운데 부호가 반대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빼줘라.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인수분해 공식이라면 그 내용이 똑같을 거라는 거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인수분해를 했을 경우에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어지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것은 인수분해했을 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어지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인수분해했을 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번거롭다 보니까 근데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식이어서 얘를 뭐 하자는 얘기냐면 외우자는 얘기죠. 자, 얘를 암기를 하자는 얘기인 건데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 두 식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쟤도 똑같고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얘는 a랑 a를 곱해서 a가 됐고 b랑 b랑 곱해서 b가 됐는데 플러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인지 모르는데 플러스 2ab다. ab, ab, 플러스 ab 하니까 2ab가 나오더란 얘기야. 그렇게 되니까 얘는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b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지기 때문에 얘를 한 번에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였던 거고 얘도 a, a, b, b인데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를 곱해도 b제곱이 나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2ab로 봐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을 거고 마이너스 ab에 마이너스 ab 하면 마이너스 2ab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얘는 구조가 맞았죠. 지금 a-b에 a-b 구조가 됐고 따라서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면 우린 제곱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기로 약속을 하겠다라는 얘기였으며 얘 또한 똑같습니다. a와 a가 곱해지면 되고요. 얘는 b와 마이너스 b가 곱해져야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 b제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봤더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선생. 그렇죠. 마이너스 ab 플러스 ab니까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ab에 플러스 ab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얘는 a 플러스 b 이제 구조 맞았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될 테고 그렇죠.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 내용인 건데 결국은 얘를 암기하자는 그죠? 이 중간 과정을 전부 다 뭐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냐면 생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과정들을 이 전체의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생략하고 한 번에 넘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규칙이란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그 규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식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우리는 부르고요. 이거를 합과 차로 표현되어 있어서 합차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걸 지금부터는 완전 제곱의 꼴로 인수분해한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완전 제곱의 꼴로 인수분해하는 것. 그리고 얘는 합차의 형태로 인수분해하는 것이라고 지금부터는 표현을 할 겁니다. 밑에서부터는. 그래서 이 완전 제곱꼴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요. 얘를 갖다가 a에 대한 식으로 볼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선생님 입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얘를 a에 대한 식으로 보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a에 대한 식으로 본다는 얘기는 a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a가 문자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a에 대한 식으로 보겠다는 얘기는 오로지 a만 뭐 취급을 하게 되냐면 문자 취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문자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잠시 중1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 곱하기 x를 줄였을 때 중등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2 곱하기 x 하면 2x 이렇게 쓴대요. 그러면 어떤 애들 친구들 보잖아요. 반에서. 그럼 3 곱하기 y 하면 y3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곱셈 기호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물론 이것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문자와 상수가 있을 때는 상수를 먼저 쓰고 문자를 나중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단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얘를 3y다 이렇게 지적해서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죠? 이게 중등 1학년 1학기 때 우리가 학습을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A에 대한 식으로 본다라는 지금부터 선생님의 표현이에요. 자, 항상 수업을 들을 때는 선생님과의 소통도 그 수업에서 소통도가 아니라 소통이 수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려면 용어가, 언어가 수업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언어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표현하려고 하는 언어가 뜻이 같아야 소통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소통이, 무언의 소통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이거를 x에 대한 식으로 보면 y에 대한 식으로 보면 이라는 표현은 그 문자만 문자로 취급을 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상수는 아니지만 상수인 것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이. 이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꼭 B가 문자인 것 같은 거야. 얘는 찐으로 숫자. 얘는 문자인데 좀 숫자인 척하는 상수 정도 되는 문자인가? 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진짜 문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이 식을 봤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A에 대한 식으로 보겠다는 얘기는 이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보게 되면 A제곱에 플러스 2B의 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쓰면 이 식을 A에 대한 식처럼 사람들은 느껴진다고 정리가 된 것처럼 느껴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중학교 때 A 곱하기 1학년 때 A 곱하기 B는 AB야. 그럼 B 곱하기 A는 BA인가요? 하면 또 선생님이 또 지적을 합니다. BA도 맞지만 알파벳 순으로 쓰는 게 보기가 좋겠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좀 동의할 수 없고요. 네. B 곱하기 A는 BA죠. 그죠?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럼 BA와 AB가 다르냐? 그건 아니야. 똑같은 거거든. 즉 상황에 따라 BA라고 쓸 수도 있고 AB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봤을 때 원래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선생님 말씀드리려면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는 무언가를 목적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식이 정리된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목적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일례로 예를 들어서 이걸 보는 사람들 눈에는 좀 불쾌한 식이 있을 수 있어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이렇게 써 있으면요. 알파벳 순서가 꼭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A 플러스 B, B 플러스 C 좋아. 근데 A 플러스 C라고 써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근데 이 식과 이 식은 표현 방식도 그렇지만 목적 의식에 있어서 완벽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선행하는 문자를 앞에 쓰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잖아. y 플러스 x보다 x 플러스 y를 훨씬 더 자연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상하게 그래. 그래서 c 플러스 a보다는 a 플러스 c가 훨씬 더 좀 순서상으로 좀 약간 느낌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 이 식은 어떤 목적의식이 뚜렷한 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순환식 또는
윤환식 또는 순환 구조의 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A, B, B, C, C, A. A, B, C가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는 식이죠. A, B, C, A, B, C 이 관계가 이렇게 물려있는 순환하는 식 구조예요. 이렇게 작성하는데도 이유가 다 있고요.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작성할 때는 그 목적성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바라보게 되면 목적의식이 있는 식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뭐 사족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그래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얘가 A라는 문자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건 상수입니다. 그럼 얘는 상수로 취급하는 거고 이 친구도 상수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상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너의 2분의 1 너한테 2분의 1 곱한 거를 제곱하면 저 뒤에 있는 상수가 되는 구조가 되더란 얘기야. 그러면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상태가 되더라는 얘기인 거죠. 완전 제곱의 꼴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저런 일이 벌어져야 되더란 얘기야. 얘를 2분의 1, 즉 반으로 나눠서, 그럼 곱하기 2분의 1 말고요. 나누기 2로 표현할게요. 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해서 얘가 되어지면 그거는 완전 제곱식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상태, 그런 규칙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 여기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런 규칙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런 규칙이 있었더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죠. 어차피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가 플러스였어도 마이너스였어도 결과물은 똑같죠. 플러스 b를 제곱하나 마이너스 b를 제곱하나 어차피 플러스 b 제곱이 나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딱히 의미는 없고 결국 같은 얘기가 되어지겠다.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합의 공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차의 공식이라도 표현하고 하는, 저는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분해하는 형태에 대한 규칙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친구죠. 이 친구는 아주 간단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요런 꼴은 항상 a 플러스 b의 a 마이너스 b가 되어더라 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여기가 제곱 빼기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무언가에 대한 제곱 빼기 무언가에 대한 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그 둘이 하필 누구라면 A와 B라면 그 둘을 한 번은 더해주고 그 둘을 한 번은 빼준 다음에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제곱이 됐고 빼기 제곱의 구조를 갖고 있을 때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한 번 더하고 한 번은 빼주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는 유의할 것만 하나 있어요. 다른 건 유의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앞에 있는 상수들이 조금 우리 갖다가 가끔가다 좀 틀리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초반에만 얘기를 하는 거죠. 초반에만 그럴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4x제곱, 예를 들어서 4x제곱, a로 할게요. 4a제곱 마이너스 9b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친구는요, 얘는 틀린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오답이 얘를 4a 플러스 9b, 4a 마이너스 9b라고 쓰는 게 가장 흔한 오답이에요. 자, 떨어뜨렸는데 얘는 2a의 제곱이고요. 얘는 3b의 제곱이에요. 그 둘을 뺀 거거든요. 3b를 제곱해야 9b 제곱이 되고요. 2a를 제곱해야 4a 제곱이 됩니다. 선생님이 굳이 소괄호를 안 쓰는 이유는 좀 가로치는 습관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서
안 하는 게 좋아요. 괄호 같은 건 잘. 소괄호, 불필요한 소괄호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괄호, 중괄호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가 됐으니까 얘는 2a 플러스 3b 둘이 한 번 더하고 2a 마이너스 3b 둘이 한 번 빼는 인수분해를 진행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될 거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면 조금 식이 이제 항이 좀 많아지고 복잡한 식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인수분해가 다 됐고요. 그 복잡한 식은 따로 수업할 내용이 있지는 않고 여기까지의 내용이 정말 완벽하게 내가 어떤 식을 받아도 여기까지는 내가 인수분해 해낼 수 있다. 근데 해낼 수 있다가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내가 원활하게 헷갈리거나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100개를 하면 100개를 금방금방 다 끝내서 100개를 한 번에 다 해서 다 맞출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걸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익숙함이 있을 때 뒷부분을 진행하면 뒷부분은 그렇게 우리한테 이질감 있게 다가오지는 않으니까. 지금 거기까지 해버리면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더 많이 헷갈려지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완성시키는 걸 목표로 좀 두어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완전 제곱식골과 합차익골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몇 개만 풀어보고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여기에 지금 요 앞에 있는 숫자에 반이 플러스 3이에요. 그걸 제곱하면 9가 되죠. 그럼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구나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여부부터 판단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될지 정해야 되니까. 얘의 절반은 플러스 4야. 그걸 제곱하면 플러스 16이 되잖아.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야 돼요. 자, 지금은 일단 뭘 먼저 해주셔야 되냐면 판단이란 거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얘도 지금 보면 얘의 반이 플러스 2야. 얘 나누기 2가 플러스 2인데 제곱하면 플러스 4가 되잖아. 오케이, 완전 제곱식 되는 거야 라는 판단. 얘의 반은 마이너스 7이야. 그걸 제곱하면 플러스 49가 된단 말이야. 그럼 판단이 된 거야. 완전 제곱식 되는구나. 얘의 절반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을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 121이 된단 말이야.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판단이 끝난 거야. 그럼 얘는 판단 끝. 오케이, 됨. 그래서 얘네는 다 뭐 하다라는 판단이 나왔냐면 싹 다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아까 다시 돌아가서 봤더니 그래요. 여기서 봤더니 여기에 있는 절반 값인 누구냐면 b예요. 그게 그대로 여기 제곱되기 그 이전 것이 그대로 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x 플러스 3의 제곱, 여기는 x 플러스 4의 제곱, 4를 제곱해야 16이 되잖아요. 3을 제곱해야 9가 되잖아요. a 플러스 2의 제곱, 얘는 x-7의 제곱, 얘는 x-11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정말 간단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들이에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요런 친구들.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6인데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7y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7y, x 빼기 7y가 된다. 얘는 x의 제곱에 빼기 2분의 3y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2분의 3y에 x 마이너스 2분의 3y가 되어진다. 이렇게 합차까지 해서 인수분해를 다 마무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되면 아주 가장 큰 틀에서는 합의가 다 끝났어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기본기가 되어질 거고, 큰 틀에서 합의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조금 변형이 된 상태, 그리고 좀 많이 변형이 된 상태, 조금 변형이 된 상태, 그리고 조금 추가가 된 상태, 이런 것들은
여기 기본기까지가 완벽히 다져진 다음에 문제를 풀 때마다 조금씩 해보면서 한번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틀을 잡는 데 있어서 예외의 상황이나 아니면은 좀 너무 좀 과도하게 들어가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인수분해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안 한 내용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2차 방정식하고 버무려지면서 해도 괜찮고, 지금 여기 인수분해 파트에서 끝을 내도 괜찮겠지만, 문제를 풀면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수업은 여기까지.